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행복만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작은 제 결혼 준비였습니다. 제게는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닌 친구였습니다. 친구와 저는 지방 출신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그대로 서울에서 쭉 살고 있습니다. 친구는 지방에서 전문대를 졸업했습니다. 이후에 서울로 취업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랜만에서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친구는 몇 번 면접 끝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을 구하지 못했었지요. 그래서 잠시 함께 살았습니다. 3개월가량 제 원룸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제 남자친구와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셋이 함께 술도 마셨지요. 고향 친구가 있으니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다른 동창들 소식도 들을 수 있었지요. 같이 지내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것도 많았습니다. 특히 친구는 술과 남자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3개월 동안 남자친구가 2번이나 바뀔 정도였지요. 하지만 친구의 삶이니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만 잘 치우지 않는 건 불만이었죠. 친구는 멀지 않은 곳으로 방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종종 만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점점 바빠졌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나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침 회사 일도 많아진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남자친구와 신혼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너무 비쌌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와는 전세로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부모님들께 손 벌리는 게 싫어서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털었습니다. 그래도 보금자리를 구하니 좋았습니다. 결혼식은 아직 4개월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먼저 입주를 했습니다. 저도 원룸을 정리하고 합칠 계획이었죠. 주말에는 함께 만나서 신혼집을 꾸몄습니다. 제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청소도 하고 살림살이도 하나씩 채웠습니다. 바쁘지만 나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열심히 집을 꾸몄습니다. 결혼식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우리도 결혼식 준비하며 많이 싸웠습니다. 결혼식장부터 혼수, 예단 같은 문제까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달랐습니다. 시간은 없고 의견은 다르니 서로 짜증도 내고 싸움도 했지요. 그렇게 우리는 지쳐갔습니다. 저는 친구와 만나서 하소연도 했고 친구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또 가끔은 셋이 함께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는 우리를 응원해 주었지요. 덕분에 우리는 조금씩 맞춰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친구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덕분에 싸움이 많이 줄었다고 했죠. 저도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바쁘면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신경 쓸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좋기도 하지만 기분이 조금 묘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저보다 친구와 상의를 더 많이 했습니다. 물론 친구도 열심히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열심히더군요. 친구는 제 남자친구에게도 편하게 대했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그런 친구를 편하게 대하더군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저만 없었습니다. 제 자리까지 침범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도와주는 친구에게 아무런 말도 못했지요. 괜히 제가 속 좁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자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더니 제 친구라서 친하게 지낼 뿐이라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자기 취향은 전혀 아니라고 하더군요. 사실 남자친구는 그 친구를 좋지 않게 봤었습니다. 조금 싼 티가 나는 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마치 술집 여자 같다고 했었거든요. 제 친구가 아니면 만날 이유도 없다고 했지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었지요. 저는 이제 원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친구가 신혼집으로 왔습니다. 짐도 옮겨주고 같이 커튼도 달아주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뒤늦게 합류해서 신혼집을 꾸몄습니다. 덕분에 집을 꾸미는 일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2주 정도 앞두고 제가 바빠졌습니다. 신혼여행 공백 때문에 미리 업무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와 만날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신혼집도 주말에나 잠깐 가보는 정도였습니다. 혼자 결혼 준비를 하는 남친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예상보다 일찍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곧장 신혼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오늘 가구 조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땀을 흘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치킨도 샀습니다. 함께 조립을 끝내고 치맥을 할 생각이었죠. 서둘러 치킨을 들고 신혼집 앞으로 갔습니다. 예상대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앞으로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현관에서 손을 떼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구를 조립하느라 늦게 받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혼자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혼자 가구 조립 중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오늘 예정보다 조금 일찍 끝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살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금방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조금 놀라더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 바깥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제 친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불길한 예감대로였습니다. 제 신혼집 건물에서 친구가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잠시 머리가 텅 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저는 다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못 간다고 했지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건물을 나섰던 친구가 다시 왔습니다. 남자친구도 건물 입구까지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하면서도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건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신혼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남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빠르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에서 두 년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의 신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무슨 상황인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전화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년놈을 나락에 빠뜨리고 싶었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 그대로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더니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른 침대 위에 서로 엉켜서 움직이고 있더군요. 남자친구는 내 친구를 안고 격하게 움직이는 중이었죠. 문을 열자 급히 행위를 멈추고 이불을 두르더군요. 하지만 이미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친구는 비명을 질렀고 남자친구도 놀라서 허둥지둥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까지도 똑똑히 찍어두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하려 했습니다. 저는 변명 들어줄 테니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담담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친구가 먼저 유혹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친구도 발끈하면서 아니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무고함을 주장하며 싸웠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다툼을 모두 녹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저는 이미 더러워진 제 침대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둘이 뒹굴었다 생각하니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기를 내리자 남자친구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이 남자와는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도망치듯 그곳을 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쫓아 나오는 듯 했지만 결국 혼자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렇더군요. 그리고 전화가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꺼놓고 제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갑자기 하늘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눈앞에 남자친구가 보였습니다. 어제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지더군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저를 따라 원룸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실에 쓰러진 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쉬고 퇴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머뭇거리며 대답을 했습니다. 저랑 한창 싸웠을 때 연락이 먼저 왔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저희가 싸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저에게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의 고민을 친구가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종종 친구가 연락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두 사람이 친해지기 시작했던 무렵 같았습니다. 제가 바빠지면서 친구가 자주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 술을 마시고 둘이 같이 잤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처음부터 딴 마음을 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넘어간 남자친구도 미친놈이고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그 뒤 친구와 따로 만났습니다. 친구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제가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남자, 결혼까지. 제 모든 게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눈이 멀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담담해지더군요. 이 상황이 우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도 너 가져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파혼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양가 모두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서 찾아오시고 제게 사과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되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친구와 남자친구는 대판 싸우고 헤어졌더군요. 친구의 일은 동창들에게도 어떻게 알려졌습니다. 결국 친구는 흔적을 지우고 잠적했습니다. 한바탕 태풍이 지나간 기분입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끔찍합니다. 잘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잘 이겨낼 수 있겠죠?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